48시간 연속 근무 중이던 소방관이 쓰러졌습니다. CPR을 했지만 그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비극을 막은 건 장비도 의사도 아닌 한국 믹스커피 자판기였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CPR 시도 중입니다. 무전기에서 터져나온 목소리에 제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한밤중. 주택 화재 현장에서 들려온 최악의 소식이었어요. 마르코가 쓰러졌습니다. 제 오른팔 같은 동료, 두 아이의 아버지 마르코가. 에단, 빨리 와. 마르코가 안 좋아. 저는 즉시 달려갔습니다. 영하 15도, 눈보라 속에서 5시간째 진행된 화재 진압이었죠. 마르코는 이미 바닥에 누워 있었고 다른 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마르코, 정신 차려. 네 아이들 생각해. 저는 다른 대원과 번갈아가며 가슴 압박을 계속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마르코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의사가 사망 시간을 알릴 때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방서로 돌아왔을 때 모든 대원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죠. 그저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마르코의 사물함 앞에는 그의 헬멧만이 남아 있었어요. 마르코는 48시간 연속 근무 중이었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휴식 시간도 제대로 갖지 못했죠. 그저 잠깐 눈을 붙이는 정도였어요. 우리 모두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방서장 사무실에 불려갔습니다. 서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저를 맞았어요. 에단, 마르코의 부검 결과가 나왔네.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였어.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불과 34살의 나이에 건강했던 사람이 그렇게 쓰러진 거죠. 서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하는데 정작 우리 자신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요. 서장은 한숨을 내쉬며 통계 자료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봐. 미국 소방관의 평균 수명은 일반인보다 10년 이상 짧아. 심장마비가 주된 사망 원인이지. 저는 그 숫자를 보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10년이라니요. 우리는 전쟁터에 나가는 것도 아닌데 왜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는 직업이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는 걸까요?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누군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서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역시 해결책을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마르코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요. 뭔가 바꿔야 한다고요. 마르코의 장례식, 그의 아내와 7살배기, 딸이 관 앞에서 흐느끼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비극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에겐 장비보다 쉼이 필요합니다. 소방서 전체 회의에서 제가 꺼낸 말이었습니다. 마르코의 장례식 다음 날이었죠. 모든 대원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최신 장비도 중요하지만 그걸 다루는 사람이 지쳐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로봇이 아닙니다. 동료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이야기였지만 누구도 먼저 꺼내지 못했던 거죠. 소방서장은 불편한 표정으로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에단, 나도 네 마음 이해해. 하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이 문제야. 시에서 내려온 예산으론 필수 장비 교체하기도 버거워. 휴게 공간 개선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 그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우선순위요? 사람이 죽어야 우선순위가 되나요? 마르코가 죽었습니다. 그걸로 부족한가요?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서장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시청에 한 번 더 요청해볼게. 그래도 안 되면 기부라도 받아서 알아서 해볼 수밖에 없어. 그 말은 사실상 너희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더 비참한 상태였어요. 5년 전에 고장난 커피 머신은 여전히 수리되지 않았고 의자들은 찢어져 있었죠. 이곳에서 어떻게 제대로 쉬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자비로 커피 머신을 수리했습니다. 아주 작은 시작이었지만 어딘가는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동료들이 하나둘 커피를 마시러 왔습니다. 잠시나마 웃음이 돌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카페인만으로는 누적된 피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또다시 36시간 연속 근무가 시작됐습니다. 제 파트너인 제이슨이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했어요. 제이슨, 괜찮아? 잠깐 쉬어. 내가 다녀올게. 아니야, 에단. 괜찮아. 그냥 잠깐 앉아있을게. 제이슨은 휴게실 낡은 소파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10분 후 또 다른 화재 신고가 들어왔죠. 제이슨은 억지로 일어나 장비를 챙겼습니다. 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마르코가 떠올랐어요.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날까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날 밤 인터넷에서 다른 나라의 소방 시스템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독일, 호주, 그리고 한국. 특히 한국의 소방서 휴게 시스템이 눈에 띄었어요. 다음 날 아침 소방청에 공식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휴식 공간 개선을 위한 예산 신청서였죠. 돌아온 답변은 냉정했습니다. 현재 예산 상황으로는 불가. 다음 회계 연도에 재검토 예정. 종이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다음 회계 연도라니요. 그때까지 또 몇 명이 쓰러져야 할까요? 미국에서 공공서비스 근무자의 휴식 권리는 왜 이렇게 사치가 되었을까요?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메일이 한 통 도착했습니다. 소방청 교육과에서 온 알림이었어요. 다음 주 지방 소방청 교류 워크숍에 참석 요망. 주제 글로벌 방제 시스템 사례 연구. 그 순간 희미한 희망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변화를 만들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방 소방청 교류 워크숍 당일. 저는 별 기대 없이 회의장에 들어섰습니다. 또 다른 형식적인 행사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프로그램을 보니 흥미로운 세션이 있었습니다. K방제 시스템 한국의 재난 대응 혁신 사례. 발표자는 한국 서울 소방재난본부의 김진우 대원이었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한국 소방관의 평균 출동 시간은 7분 이내입니다. 이 기록을 유지하는 비결은 최신 장비만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을 중심에 둔 시스템 때문이죠. 그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소방서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은 출동차고나 장비실이 아닙니다. 바로 휴게소입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돈된 휴식 공간, 따뜻한 온돌 의자, 그리고 중앙에 위치한 커다란 자판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판기였죠. 한국에서는 휴게소의 믹스커피가 피로를 막고 생명을 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작은 쉼표라고 부릅니다. 김진우 대원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소방서는 24시간 교대 근무 중에도 반드시 회복 시간을 보장한다고요. 그 시간 동안 대원들은 간단한 음료와 간식을 즐기며 짧게나마 재충전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 작은 쉼표 덕분에 소방관의 스트레스 지수가 26% 감소했고 현장 대응 실수율도 19% 줄었습니다. 숫자를 들으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편의 시설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시스템이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저는 김진우 대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그 자판기 정말 무료인가요? 누가 비용을 대나요? 김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부 예산이죠. 소방관의 복지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믹스커피 한 잔의 비용과 소방관 한 명의 생명. 어느 쪽이 더 소중할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진리였지만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았던 거죠. 워크숍이 끝난 후 호텔로 돌아와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이었어요. 김진우 대원의 발표 내용을 전하자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한국에선 공짜 커피가 생명보험이야. 미국은 왜 아직도 그런 게 없지? 내가 어릴 때도 시골 버스 터미널에는 무료 보리차가 있었는데.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결심했습니다. 소방청의 허가를 기다릴 수는 없었어요. 당장 행동해야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동료들이 쓰러질 수 있으니까요. 어머니, 혹시 한국 믹스커피 자판기에 대해 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소방청 허가를 기다리다간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직접 나서기로 했어요. 그날 바로 지역 한인 마켓으로 향했습니다. 가게 주인 박 씨는 제 이야기를 듣고 깊이 공감해 주셨어요. 에단 씨, 자판기 유통업자 아는 분이 계세요.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이틀 후 소규모 자판기 유통업자 최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는 작은 테이블 위에 미니어처 자판기 모델을 올려놓았어요. 이건 한국에서 공공장소용으로 많이 쓰는 모델입니다. 설치도 간단하고 관리도 쉬워요. 가격을 물었더니 생각보다 저렴했습니다. 제 개인 저축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죠.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최 대표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혼자 돈 내시는 거예요? 소방서에서는 지원 없나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직 공식 허가는 없어요. 그냥 한 달만 시범 운영해 보려고요. 일주일 후 자판기가 배달되었습니다. 소방서 휴게실 한쪽에 설치하는 동안 동료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에단, 설치해봤자 누가 마시겠어? 다들 스타벅스 커피 마시는데. 그냥 한 달만 지켜봅시다. 효과 없으면 제가 치울게요. 자판기 옆에는 작은 벤치도 2개 놓았습니다. 한국식 휴게소 분위기를 최대한 재현하고 싶었거든요. 처음 며칠간은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들 습관적으로 밖으로 나가 비싼 커피를 사 마셨죠. 하지만 변화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대형 창고 화재 진압 후 모두가 지친 상태로 소방서에 복귀했어요. 제이슨이 먼저 자판기 앞에 서서 버튼을 눌렀습니다. 에단,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 거야? 저는 가르쳐 주었고
곧 따뜻한 커피 향이 휴게실에 퍼졌습니다. 제이슨은 한 모금 마시고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거 의외로 괜찮은데 달달하고 부드럽네. 그 말에 다른 대원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나중에는 습관적으로요.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대원들이 출동 후 자연스럽게 휴게실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큰 변화는 대화였습니다. 이전에는 각자 자기 일만 하고 집에 가기 바빴지만 이제는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 작은 공간이 소통의 장소가 된 겁니다. 에단, 오늘 내가 구한 그 할머니 이야기 좀 해봐. 제이슨, 너 딸 졸업식은 언제야? 우리가 꽃이라도 보내자. 2주가 지났을 때 소방서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자판기 철거 명령이 내려온 건가?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서장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에단, 지난 2주간 우리 소방서의 출동 대응 시간이 평균 12% 향상됐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는 자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 커피 한 잔이 팀 전체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까? 난 반신반의했지만 데이터가 말해주네. 서장은 주머니에서 수표책을 꺼냈습니다. 내 개인 돈이야. 자판기 비용 네가 다 댔다고 들었어. 이건 내 몫이야.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자판기를 설치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소방서의 모든 대원들이 자연스럽게 휴게실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자판기 옆에 한국어와 영어로 된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커피 한 잔으로 생명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덧붙였죠. 당신의 휴식이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어느 날 새로 발령받은 신입 소방관 앤더슨이 안내문을 유심히 보더니 물었습니다. 에단, 한국은 왜 이런 걸 공공서비스에 무료로 도입하는 거야? 우리나라에선 예산 타령만 하는데. 저는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한국에는 정이라는 문화가 있어. 직역하면 감정이나 애착 정도인데 실제로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져. 공공이든 사설이든 사람을 먼저 챙기는 거지. 누군가가 지치고 힘들 때 작은 위로와 쉼을 제공하는 건 그들의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 앤더슨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어? 그냥 감성팔이 아니야? 저는 자판기 옆에 붙여둔 간단한 통계표를 가리켰습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 소방서의 변화를 기록한 자료였어요. 출동 대응 시간 12% 향상, 팀 내 의사소통 만족도 24% 상승, 스트레스 관련 병가 신청 31% 감소. 이게 단순한 감성팔이로 보여. 앤더슨의 눈이 커졌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때로는 공공복지보다 인간적 배려가 더 효과적일 수 있어.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야. 그날 저녁 저희 소방서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워크숍에서 만났던 김진우 대원이었어요. 그는 미국 소방 시스템 연구차 방문 중이었습니다. 김진우는 우리 휴게실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와, 정말 한국 같네요. 자판기까지 똑같아요. 저는 그에게 지난 한 달간의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김진우는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에단 씨, 이건 단순한 커피 자판기가 아니에요. 이건 쉼의 철학이죠. 한국에서는 잠시 쉬어가는 공간이 없는 공공시설은 상상할 수 없어요. 저녁 내내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진우는 한국의 다른 작은 배려 시스템들도 설명해 주었어요. 버스 정류장의 온열 의자, 지하철역의 무료 생수대, 공원의 무료 와이파이까지 모두 작지만 시민의 삶을 크게 개선하는 요소들이었죠. 한국인들은 왜 이런 작은 것들에 투자하는 걸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우리는 오랜 역사 속에서 공동체의 힘을 배웠어요. 혼자서는 살아남기 힘들다는 걸 알죠. 그래서 서로를 챙기는 게 문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커피 한 잔의 비용과 한 사람의 생명을 저울질하는 건 우리 문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한국의 이런 철학이 미국 전체에 퍼진다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그 변화를 더 크게 만들 차례였으니까요. 믹스커피 자판기 설치 후 2달째 우리 소방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휴게실은 항상 누군가로 채워져 있었고 대원들 사이의 유대감도 깊어졌어요. 특히 출동 후 휴게실에 모여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상태를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대형 화재 진압을 마치고 모두가 지친 상태로 휴게실에 모였습니다. 제이슨이 커피를 마시며 문득 저에게 물었어요. 에단, 너 어머니가 한국인이라며? 근데 왜 그동안 한국 문화 이야기는 전혀 안 했어? 이 자판기 설치하기 전까진 네가 혼혈인지도 몰랐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제 한국적 뿌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의식적으로 피해왔거든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죠. 어릴 때 좀 힘들었거든. 학교에서 유일한 아시안 혼혈이었어. 애들이 냄새 난다, 이상하다라고 놀렸지. 휴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되도록 튀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미국인으로만 보이고 싶었지. 어머니가 해주시는 한국 음식도 학교엔 절대 안 가져갔어. 친구들이 놀릴까봐. 휴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앤더슨이 커피잔을 손에 들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때? 여전히 그렇게 느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 자신도 찾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최근에 많이 바뀌었어. 특히 이 자판기를 설치하고 나서부터. 벽에 걸린 한국어 안내문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믹스커피에서 어머니 집 냄새가 나.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따뜻함이 느껴져. 제 말에 마이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한국엔 이런 자판기가 정말 어디에나 있어? 좀 더 알려줘. 처음으로 제 뿌리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한국의 문화, 음식, 사람들의 따뜻함까지. 동료들은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며 질문을 이어갔어요. 에단, 혹시 한국식 바비큐, 그거 뭐더라? 삼겹살, 그거 먹어봤어? 물론이지. 다음에 우리 모두 한인 식당에 가서 한번 먹어보자. 내가 쏠게. 그 순간 휴게실에 웃음이 가득 퍼졌습니다.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제 정체성의 일부가 지금 이 순간 우리 팀을 더 단단하게 연결해주고 있다는 것을. 식당 이야기가 나오자 모두가 한국 음식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라면, 김치, 불고기.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처음으로 제 문화적 배경이 부끄러움이 아닌 자랑스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화가 무르익을 때쯤 소방서장이 휴게실에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즐겁게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보고 그도 미소를 지었어요. 다들 뭐 그렇게 재밌는 얘기 중이야? 제이슨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에단이 한국 이야기 해주고 있어요. 서장님, 우리 다음 회식은 한식으로 해보는 건 어때요? 서장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한국계라는 사실을 그도 몰랐던 거죠. 에단 몰랐네. 내 어머니가 한국분이셨어? 이 자판기 아이디어도 그래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진짜 이름을 공개했어요. 제 한국 이름은 윤지훈입니다.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오랜만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방서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어머니는 잠시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아, 내가 자랑스럽다. 내 뿌리를 받아들여줘서 고맙구나.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찾아왔으니까요. 믹스커피 한 잔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다니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자판기 설치 2개월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 소방 전문 잡지 파이어 레스큐에서 저희 소방서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다는 요청이었어요.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그저 작은 변화였을 뿐인데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알고 보니 소방청 내부 보고서에 우리 소방서의 놀라운 성과가 기록되었던 겁니다. 뉴저지 소방서 자발적 피로 관리로 출동 실패율 21% 감소. 이 보고서가 상부로 전달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게 된 거죠. 취재진이 도착한 날 휴게실은 그 어느 때보다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대원들이 자랑스럽게 자판기 앞에 모였고 기자는 열심히 사진을 찍고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에단 씨, 이런 작은 변화를 시도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마르코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마르코의 순직, 제 분노와 좌절감, 그리고 한국의 소방 시스템에서 영감을 얻게 된 과정까지.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최첨단 장비만이 아니라는 것을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시스템. 그것이 진정한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제 한국 뿌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의 나라에서 배운 정의 문화와 그것이 어떻게 우리 소방서를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요. 기사가 발행된 후 변화는 더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주변 지역 소방서에서 연이어 연락이 왔어요. 우리의 자판기 프로젝트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심지어 다른 주의 소방서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자발적으로 K-휴식 모델 설명회를 열기 시작했어요. 휴일에 다른 소방서를 방문해 우리의 경험을 나누고 그들이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한인 커뮤니티에 연락해 자판기 구매와 설치를 도와달라고 부탁드리기도 했고요. 한 달 만에 뉴저지 주 내 5개 소방서가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모두 제각각의 방식으로 휴식 공간을 개선했지만
공통점은 하나였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는 철학이었습니다. 어느 날 소방청에서 공식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혁신적 근무 환경 개선 사례 발표회에 연사로 초청된 것이었죠.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어요. 제가 무슨 연사란 말인가? 그저 동료를 잃지 않기 위해 시작한 작은 변화였을 뿐인데. 하지만 어머니의 격려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지훈아, 내 이야기가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마. 발표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청중석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소방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마르코의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소방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이어서 한국의 소방 시스템에서 배운 교훈과 우리 소방서의 변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청중들은 진지하게 경청했고 질문도 쏟아졌어요. 왜 미국은 한국처럼 작은 시스템 하나를 빨리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이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죠. 우리는 때로 너무 큰 것만 바라봅니다. 몇백만 달러짜리 장비, 대규모 정책 변화. 하지만 진짜 변화는 커피 한 잔처럼 작은 것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작은 배려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소방청장이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아니, 윤지훈 씨, 당신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소방청에서 공식적으로 쉼 공간 프로젝트를 시범 사업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르코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소방청의 시범 사업 발표 이후 6개월, 쉼 공간 프로젝트는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뉴저지 주 내 소방서들만 참여했지만 점차 다른 주로도 퍼져나갔죠. 각 소방서마다 그들만의 방식으로 휴식 공간을 개선했지만 핵심 철학은 동일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 마르코가 순직한 지 1주년이 되는 날, 우리 소방서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새롭게 확장된 휴게 공간 개소식이었어요. 이제 단순한 자판기 하나가 아닌 제대로 된 휴식 공간이 마련된 것이죠. 소방청에서 공식 예산을 배정받아 만든 이 공간에는 편안한 소파, 온열 의자, 간단한 간식을 준비할 수 있는 주방, 그리고 물론 무료 커피 자판기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점은 자판기 옆 벽면에 걸린 안내문이었어요. 제 어머니가 직접 쓴 손글씨였습니다. 지금 잠깐 쉬어가세요. 당신의 생명이 더 소중합니다. 한국어와 영어로 쓰인 이 문구 아래에는 마르코의 사진도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그의 희생이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으니까요. 개소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인근 지역 소방관들, 시 관계자들, 그리고 특별히 한국에서 온 소방 대표단까지. 김진우 대원도 그중 한 명이었죠. 제가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1년 전 우리는 소중한 동료를 잃었습니다. 마르코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지만 그의 희생은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객석을 바라보니 마르코의 아내와 딸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속에는 자부심도 함께 빛나고 있었어요. 지난 6개월간 쉼 공간 프로젝트를 도입한 소방서의 대원 부상률은 평균 26% 감소했습니다. 스트레스 관련 병가 신청은 31% 줄었고 대응 실패율은 21% 낮아졌습니다.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건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볼 때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 말을 마치고 객석으로 내려왔습니다. 마르코의 딸이 제게 다가와 작은 손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아저씨, 우리 아빠가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아이를 안아줄 수밖에요. 행사가 끝난 후 김진우 대원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윤지훈 씨, 정말 대단합니다. 한국의 작은 아이디어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한국 문화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가치죠. 이제 저는 더 이상 소리치지 않습니다. 분노와 좌절로 가득 찬 저의 모습은 과거가 되었어요. 대신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묻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게 어떨까요?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세상을 바꾼단다. 이제야 그 말씀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소방서 휴게실에는 이제 항상 누군가가 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서로를 챙기는 따뜻한 말들이 오가죠. 마르코의 사진을 바라볼 때면 가끔 생각합니다. 우린 언제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커피 한 잔을 나누는 작은 순간, 동료의 어깨를 토닥이는 짧은 시간,
그 모든 작은 배려가 모여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마르코가 없는 1년은 길고도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도 하니까요. 자판기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뽑아들며 생각합니다. 사람을 구하는 일, 그것은 화재 현장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상의 작은 배려에서도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배려의 시작은 어쩌면 커피 한 잔처럼 간단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오늘도 저는 출동을 준비하며 동료들에게 묻습니다. 커피 한 잔 어때요? 잠시 쉬었다 가죠.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